대회 당일날은 이제 토요일날 리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올겨울에 지구력 훈련 열심히 해서 내년엔 더 잘해야지 이 생각했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일요일날 볼더링 하는 날 아침에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기분은 좋았고, 근데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서 좀 스스로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준결승이 끝난 다음에 결승에 못 갔다는 걸 알고 나서는 되게 좀 많이 낙담을 했어요. 어린 후배들이 결승에 올라가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낙담을 많이 했고, 그때 처음으로 약간 어른들이 말하는 이 가는 세월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천천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은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생각이 좀 명확해졌었고. 처음 클라이밍을 했던 기억이 그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형이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슬랩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인데, 아,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태어난 지 6개월째 그 슬랩 등반을. 그 이후에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안양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그때 외벽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오른쪽 면에 직벽이 있었는데 그 오른쪽 면을 톱노핑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화장실에 가서 헛구역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저한테 남은 이제 최초의 등반이랄까? 클라이밍은 무섭고 구토가 나는 거구나, 이런 기억.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이제 형한테 물어봤죠. 형이 이제 토 나올 것 같냐고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대회 나갔을 때는 중등부로 나갔고, 그 전에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일이. 근데 등반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시상식 올라가면 축하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죠. 어렸을 때는 이 등반에 대한 매력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관심, 축하, 이런 것들 너무 좋았죠. 그때. 저한테 자영이나 자인이 같은 경우는 둘 다였어요. 경쟁의 상대도 됐고, 내가 힘들 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이제 경쟁의 상대 쪽이 더 컸죠. 특히 자영 같은 경우는 같이 대회 때 만나는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할 때도 되게 지기 싫었어요. 항상 같이 했죠. 운동은 셋이서 각자 학교가 마치면은 모여서 거기서 항상 같이 하고 같이 집에 가고, 연습에 대한 결과가 저한테는 곧 대회의 결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훈련할 때마다 대회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훈련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승부욕, 꺼지지 않는 승부욕, 불타오르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지는 게. 운동할 때 자영한테 지는 것도 자인이한테 지는 것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하면서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저한테. 선수 생활 하면서 기뻤던 적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나? 응봉 외벽에서 있었던 선수권 대회 때 둘 다 고등부로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하고 자영이 2등을 했죠. 최초로 형을 대회 때 이겼던 때가 아닐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2년도에 볼더링 월드컵 결승 갔을 때, 13년도에 리드 월드컵 결승 갔을 때, 또 2019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이 됐을 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어요. 볼더링 월드컵, 리드 월드컵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결승이 꿈이었으니까 결승에 가자. 근데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19년도에 국가대표 선발이었죠. 아무래도 19년도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때였고 잘하는 후배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어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어 이 생각만 했었는데 진짜로 선발이 될 줄 몰랐어요. 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나 생각해보면. 이거는 잘했을 때 한정. 잘했을 때 한정의 그 명예, 나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죠. 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대회는. 아쉬움만 남고. 저는 대충 하는 완벽주의자.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편집증처럼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빨래는 이렇게 접어야 돼, 이런 게 있는데 또 모든 면에서 그렇진 않아요. 뭔가 되게 대충 하는 면도 있고.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센시티브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스스로는 되게 센시티브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예민합니다. 가족들이 얘기하고 여자친구가 주로 많이 얘기하죠. 후배들은 얘기 못하죠, 함부로. 그런 거는. 잠깐만 갑자기 자비 형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무서웠고 대회 때 가끔 이제 잘 안 되실 때 이제 그럴 때 말 걸기 힘들어지죠. 등반이 잘 안 됐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fuck이 나오던가 쌉, 습, 풋, 팟, 따. 미친놈인 줄 알았죠, 저거. 심하게 말하자면. 네, 뭐 그건 이제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걔는 매일 이기려고 했어요. 매일. 한 번도 막 지려고, 그러니까 지면은 엄청 화내고, 좀 성질이 안 좋잖아요, 민섭이가. 그래서 지면 화내고 막 삐지고, 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2003년도 아시아 챔피언십 때 내가 결승에서 1등을 했지. 그래서 자비가 그때 4등인가 5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끝나고, 경기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이러고 대기실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 정신병자 같네요. 클라이밍에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발을 딛는 테크닉이 아닐까. 발을 잘 못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가락이나 팔에 가해지는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을 좀 잘 써서 팔에 실리는 힘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손가락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밑바탕이 되긴 해야겠죠.
테크니컬 부분이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멘탈적인 부분이 안 따라주면 사실 안 되거든요, 등반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등반가 크리스 샤마가 했던 말이 있는데, 네가 등반하고 싶을 때 등반하고 등반하고 싶은 걸 등반해라. 클라이밍은 어쨌든 멘탈이니까. 그래서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체력적인 부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멘탈적으로 완벽하다면은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멘탈이 되게 약했어요. 자그마한 걸로도 많이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심리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웠고요. 근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반할 땐 저 혼자 등반을 하잖아요. 근데 나의 맨 몸에 장비들을 착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장비들이 나한테 지대한 도움을 주고, 저한테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고 우습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암벽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신발이 아니라 약간 살아있는 생물, 신발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 어떤 루트를 할 때는 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 루트를 할 때는 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초크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약간 촉촉한 타입, 그리고 엄청 마른 타입. 내가 손에 땀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떤 초크를 발라야겠다, 이거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손에 땀이 있긴 한데 그 손에 땀 안 나게 하는 그 약을 이제 중요한 바위라든지 중요한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밤에 자기 전에 약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등반을 하죠. 대회 등반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엄청난 압박감 속에 단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날의 컨디션도 완벽하게 조절해야 되고 몸무게라든지 루트를 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기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회 나갈 때 체중은 아무래도 가벼우면 좋죠. 가벼우면 좋은데 체중을 몇 점 몇 가지 딱 맞추진 않아요. 저는 55 후반, 뭐 60 초반 이렇게 맞추는 정도고, 진짜 막 소수점 아래까지 딱 맞추진 않습니다. De la première Coupe du Monde, allez, il est facile, Thomas Malek. 중요한 그런 등반을 하기 전에는 신발을 신기 전에 이제 바닥을 좀 손바닥으로 닦아줘요. 그리고 불어서 입김을 신발에 묻힌 다음에 입을 한번 맞춰줘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손으로 닦고 암벽화를 왼쪽부터 신습니다. 대회 전에 루틴 중에 하나가 대회 날 아침에 면도를 합니다. 수염 면도. 그럼 뭔 면도겠어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꼭 샤워를 한다든지, 약간 목욕 재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파리에서 했던 세계선수권대회인데, 세계선수권대회 예선하는 날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막 두들겨서 자비 형 누가 방문을 막 두들겨서 뭐야 왜 박지환 선수가 이제 형 자비 형 일어나야 돼요. 시계를 보니까 늦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일어났어. 그래서 씻어야 되는데, 샤워를 해야 되는데 씻지 못하고 바로 옷만 입고서, 짐을 이제 전날 다 싸놓으니까 옷만 입고서 바로 짐 챙겨서 바로 갔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루틴대로 안 될 때죠. 마음속에 좀 뭔가 불안감이 이렇게 좀 있죠. 그거를 멘탈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멘탈적으로 딱 괜찮아, 이렇게 강한 멘탈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하면은 뭔가 내 루틴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꽂혀오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불안감이 싹 트는 거죠. 옛날 좋았지. 근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그 놀 때여가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던 걸 수도 있어. 약간 이 기억은 미화되고 조작되잖아. 건물 좋아 보인다. 맨날 여기 담벼락에 기대갖고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맞아. '옛날 생각도 나고
2013년에 더자스를 오픈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계획이 없었죠. 더자스는 자연히 독단적으로 오픈한 거였고 뭔가 자연이나 저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오픈을 했었고요. 저는 사실 갑작스럽게 들은 내용이었죠. 암장 오픈할 거야. 넌 와서 강습하면 돼. 저와 자인이의 훈련을 위한 거였는지 자인이의 훈련과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스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더자스 클라이밍 짐은 어떤 클라이밍 짐인지? 더자스 클라이밍 짐은 되게 자유로운 클라이밍 짐이었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암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암장은 한국에 없었던. 재밌었죠. 더자스는 내가 몰랐던 그런 문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패션이나 음악 이런 쪽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고요. 뭐 힙합도 좋아하고 뭐 펑크도 좋아하고 락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스트릿 패션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슈프림? 패션은 블랙 다이아몬드죠. 선수 활동 잘하다가 갑자기 불려가지고 암장에서 강습을 하게 됐다 보니까 내가 운동할 시간이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충분한가? 내가 만족할 만큼의 운동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고려해야 되는 거였죠. 일하기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훈련은 할 수 있을 만큼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예전엔 그 일하기 전에는 클라이밍 이 훈련에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면은 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출근과 그리고 강습 이쪽으로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졌죠. 잘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자스에서 일하면서 대회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왔었구나. 이겨냈네요. 걔 그렇게 하고도 다 월드컵 나가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약간 좀 이 그로맨 스팟 이 친구가 그때 그 한국에 내한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근데 그게 뜬금없이 가로수길 어딘 거야. 그래서 주소 보고 찾아가서 거기 안에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옆을 이렇게 딱 봤는데 뭐가 이상하게 좀 짚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거기가 암장이었어. 뭐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가 잘 맞지 않아서 좀 방황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등반하는 모습을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는 클라이머들이 너무 멋있어서 근처에서 무작정 이제 클라이밍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게 더자스 클라이밍이었어요. 친구가 너한테 딱 잘 어울리는 운동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간 거죠. 음악을 통해서 갔다가 그 이후에는 정말 그 클라이밍 그 볼더링에 좀 많이 매료됐었던 것 같아.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위기였었고 뭐 클라이밍이나 등반 자체도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갔었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되게 힙한 느낌이었고 전혀 운동이랑 연관되어 있는 파티다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 정도로 좀 세련된 분들도 많고 거기서 그냥 제대로 이제 운동 안 하고 놀기만 한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다들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하는 걸 다들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비를 처음 봤을 때도 한 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 긴 머리를 꽤 오래 봤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차근차근 또 초보자 입장에서 잘 알려주셨고
꼭 강습 시간이 아니어도 혼자 등반하고 있으면 어려운 것들도 알려주고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기도 했었고 뭐 워낙 그런 클라이밍 외적으로 어떤 스타일도 되게 좀 멋있는 사람이어서 쿨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별로였다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것도 아 좀- 별로였다 좀 초보자들 많이 놀렸던 거? 왜 얘기 안 되냐고 놀렸던 거? 뭐 그 정도 있던 것 같아요. 자스의 마지막 날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일단 술을 먹기도 했는데 취해서가 아니라 저의 첫 직장이었거든요. 사실 자스가 너무 아쉬웠고 너무 슬펐고 반면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되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문을 닫아야 하나, 그런 되게 복잡한 마음이었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었습니다. 순위권에 계속 들어가는 기분이 좋죠. 좋은데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번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는 1년 내내 2등만 했어요.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매번 2등으로 그렇게 포디움에 올라가면은 이게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없는 거예요.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뭔가 커다란 벽에 막혀있는 느낌? 뭔가 너무 거대한 벽이 내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디움에 올라가도 기분이 그렇게 나중에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또 2등 했네. 사실 제가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대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준결승에 가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예전처럼 뭐 국가대표 선발이 되거나 어디 뭐 포디움에 올라가거나 볼더링 1등을 하거나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근데 이미 저는 생활이 있고 그만큼 시간을 더 쏟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운동을 한다면은 이 어린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나랑 똑같이 나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후배들을 자라나는 후배들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따라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등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바위를 재밌어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맨날 대회만 뛰고 대회 뛰느라고 이제 바위 안 하고 맨날 플라스틱에서만 훈련하고 이러니까 바위를 잘 못했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막 볼더링 바위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바위 나왔을 때는 사실
나오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등반을 하고 있지 않는 모든 시간들에서 많이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경기 등반은 사실 뭐 유명한 선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벽과 나와의 싸움이다, 나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경기 등반은 남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남이랑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지만 순위가 갈리는 거잖아요. 순위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기 등반은 남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바위는 순위가 없거든요. 바위가 진정한 벽과 나와의 싸움이 아닐까. 뭐 제가 바위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또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살 빼야 되는 거, 못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압박감, 그 루트를 준비하면, 대회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그 어떠한 루트를 등반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언더가 생각보다 안 남았어. 그래서 은퇴를 하고 바위를 한다고 해서 뭐 먹고 싶은 거를 막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떠한 루트를 계속 못하면은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진짜. 뭐 이민영 선수라든지 한 루트를 트라이하고 있는 선수들은 알 거예요, 어떤 말인지. 정신이 피폐해지는 그런 느낌? 그럼 피폐해지는 거는 대회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대회는 매 라운드가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못하면은 그냥 아쉬움, 등반 완등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지만 그 루트는 이미 가고 없으니까. 근데 바위는 계속 있어요, 거기. 언젠가는 이 루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막 못하고 가면 자다가도 막 꿈에서 막 그 루트를 막 등반하는 꿈을 꾸고, 제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자꾸 꿈에 나오길래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일주일 땡겨서 갔습니다. 그 꿈을 그만 꾸려고. 그렇게 정신이 피폐해져요, 프로젝트 루트가. 형은 그날 와인 사주고 축하 파티 하러 와줬어요, 집에. 그 글을 보고 내가 그때 그냥 길 좀 걸어가고 있었는데 보고 나 그 자리에 앉아갖고 펑펑 울었어. 나는 펑펑 울고 바로 그냥 와인 2병 사갖고 자비네 집으로 갔죠. 뭐 클라이밍 얘기, 옛날 대회 나갔던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을 볼 줄을 몰랐는데 은퇴를 축하해주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축하받을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고 후배들 같은 경우는 전화도 많이 해줬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죠, 다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지금 딱 뭔가 딱 잡아봤는데 느낌이 딱 왔어. 말소리 들리고 이거 말고는 너무 조용하거든요. 제가 은퇴 그 선언을 하고 2개월 조금 넘게 지났죠. 3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대회 나갈 때 그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은 은퇴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 언젠가 또 대회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아직은 20년을 넘게 컴피티션 클라이머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대회를 안 나가는 게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나는 절대 은퇴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대회를 뛰면서 후배들한테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면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두려움? 은퇴하고 뭐 하지? 은퇴하면 뭐 해야 되지? 그랬었는데 사실 은퇴를 해도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올라야 될 바위들은 무수히 많고 대회 등반만이 등반은 아니었고 더 많은 등반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은퇴를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은퇴를 하게 되더라도 그게 너의 등반의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선수 무대 말고도 클라이밍 씬에서 자주 뵐 것 같아서 언제 한번 같이 등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형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봐왔던 형이고 잘 하고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비 형 같이 한번 운동하시죠. 네. 자비 형은 후배들한테 엄청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 꼭 선배라고 해서 딱딱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챙겨주시고 그냥 그렇게 큰 선배처럼 안 느껴지게 편안하게 항상 대해줬던 것 같아요. 자비 형 이제 고생하셨고 아직 형 한참이시니까 같이 바위 다니면서 열심히 재밌게 등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배한테 좋은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그 길, 그 다음에 선택한 등반 성향, 방식 그 길을 잘 걷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비 형 화이팅! 좀 아쉽지만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아닌 정말 또 하나의 또 더 멋있는 클라이머로서 좀 앞으로 그 어떤 그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김자비 선수가 또 클라이밍뿐만 아니라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 때 되면 해야죠. 자비 형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정민입니다. 전 항상 자비 형한테 처음으로 등반을 배웠었고, 그리고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형이 등반하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재밌게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자스 클라이밍 그리고 자비 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또 은퇴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형만의 등반을 하는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디 즐겁게 등반을 했으면 좋겠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등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비 형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빠는 항상 멋진 선수였고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려운 결정하느라 마음고생 엄청 심했을 텐데 앞으로의 목표들도 항상 다 응원할 거고요. 화이팅! 새로운 등반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로서 앞으로도 큰 부상 없이 건강하게 좋은 등반 보여주시고 이제 더 넓은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클라이머로 좋은 등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축하해주고 싶거든. 왜냐면은 다른 운동 선수였으면 모르겠는데 작은 오빠와 그리고 나는 클라이밍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수 말고도 그 다음에 클라이밍이 얼마나 더 빛나고 또 설레일지를 더 잘 알아서 나는 더 많이 축하해주고 더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 그래서 선수 그 이상으로 그거를 나는 너무 잘 알거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선수 김자비를 바라보는 시선? 이거 말고 그냥 진짜 클라이머 김자비로서 얼마나 더 빛날 수 있을지를 나는 너무 기대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진짜 나는 이게 은퇴가 아니라 나는 정말 새로운 설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같이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한 말씀 그거 어떻게 하냐? 아, 영상 편집 안 하고? 그냥 약간 자비 형이라고 생각하고. 아, 자비야. 존나 일단은 너가 은퇴를 했으니까 앞으로 너의 등반에 항상 좋은 등반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완등 가득한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은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머릿결을 막 엄청 관리를 하진 않는데 이제 샴푸하고서 헤어팩만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이거 이름이 뭐지? 이러고 이 뒷면을 보고 기억을 했습니다. 제가 헤어팩이고요. 로레알 엘세브 토탈 리페어 5입니다. 협찬 받고 계신가요? 아니, 사서 쓰지. 협찬 좀 해주세요. 로레알.